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서울, 부산 부동산 개발해야 땅이 움직인다. 오늘 특집으로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개발을 해야지 땅이 움직입니다. 부동산은 개발을 해야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지 못한다,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 나한테 아무 이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죠.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다? 개발입니다. 개발. 내가 아무리 큰 땅을 갖고 있다, 아무리 대지 지분이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서울에 보시면은 강북이 더 잘 살았어요. 강남보다 훨씬 잘 살았죠. 그런데 강북과 강남에 이 강북이 있습니다. 강남이 있죠. 강북과 강남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강남은 지속적으로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개발. 강북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개발이 안 됩니까? 동의서 받아가서 우리가 개발을 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파가 생기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동의서가 안 거치는 거예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봐야 얼마큼 산다고 무슨 개발을 하냐, 이딴 소리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자산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강북에서도 어떻습니까? 동의서 바로 나옵니다. 하루 이틀이면은 동의서 75% 나와요.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결국 손해를 보고 있었구나. 부동산은 개발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소외되고 자산시장에서 당연히 소외되겠죠. 그리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이제는 다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뭡니까? 땅을 얼만큼 갖고 있냐, 대지 지분을 얼만큼 갖고 있냐, 내가 토지 등 소유자가 내가 얼만큼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느냐 못 되느냐, 거기서 결정이 난다, 결판이 난다 라고 이제 다 깨우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개발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은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개발을 해야지 돈을 댄다는 사실들을 이 한강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깨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네, 여기서 보시면 다 나와 있죠. 네, 구의 자양동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시면 다 개발을 한다. 그래서 이제는 깨우쳤다, 사람들이 깨우침을 맞박에 새기면서 알게 됐다는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우리가 잘 아시죠? 서초구 반포 가장 먼저 개발이 계속 진행되었고, 그래서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개발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네, 강남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강남에는 재개발이 없습니다. 주택 재건축이라고 그러죠. 주택 재건축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날로 강남권이 계속 시세가 올라가는 거죠. 왜? 여러분들 노후된 아파트, 노후된 주택, 그리고 하수구, 그리고 전선들, 이런 곳에 전선들이 어지럽게 있는 곳에 살고 싶습니까? 깨끗하게 정비된 곳에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계속 벌어진 겁니다. 강남과 강북에. 그래서 그 차이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장 많이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 어딥니까? 반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포가 어떻게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 된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최고가 된 거예요, 반포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도 반포가 지금 압구정뿐만이 아니고 최고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한 군데, 한두 군데만 개발이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개발이 돼야 돼요. 그 일대가 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체가 다 개발되면 나중에 입주 물량 폭탄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나중 문제입니다. 다 해소가 됩니다. 그 일대가 다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분촌이 형성되는 겁니다. 분촌. 한두 군데만 개발이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 개발이 돼야 됩니다. 다 같이 세트로 모아서. 그것이 정녕
토지의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의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전체가 다 패키지로 모여가지고 다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 물량, 분양 물량 이딴 거 신경 쓰면은 개발 안 됩니다. 하나의 부촌이 형성되려면은 전체 일대가 다 개발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뭐 반포주공도 있죠. 다 있고, 네, 다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은 다 일대가 다 어떻게 됩니까? 정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비. 그래야 정비가 이루어져야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한두 군데만 정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부촌을 형성하려면 일대 전체가 정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배. 가장 큰 곳이 방배 5구역이죠. 일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이루어지죠.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대가 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정비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비로서. 환경 정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패키지로 다 묶어야 됩니다. 정비를 하려고 하면은.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압구정도 마찬가지죠. 압구정은 뭐 추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기는 항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해서 고도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 때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패키지로 다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보시면 다 마찬가지죠. 6구역까지 다 묶어서 만들죠. 묶어서. 패키지로 할 때가 정녕 이것이 정비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묶어야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부촌이 형성된다고 했죠. 한두 군데만 묶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마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염리구역. 마찬가지죠. 정비가 어떻게 됩니까? 패키지로 묶어서 다 묶어지죠. 인근 지역을 다 묶어서 하나씩 전부 다. 그래서 강북에서 지금 강북의 최고가 강자가 누굽니까? 마레프죠. 예, 이름을 잘못 적었는데 마레프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염리사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염리사구역은 구역이 작다 보니까 여기는 뭐 지주택도 지금 얘기가 나왔었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동의율이 뭐 며칠만 되면은 75%다 걷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604세대 정도로 해서 지금 염리사구역도 규모가 작지만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이대역 바로 옆에, 네, 1선은 아니고 이대역 한 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리사구역은 입지는 규모는 작은데 대단지는 아니지만 1000세대 넘어야 대단지인데 대단지는 아니지만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고 또 염리 5구역도 마찬가지로 일대를 다 묶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구역이 인접한 구역이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다 재개발한다고 그 옆에 단지들이 무슨 뭐 민원을 넣고 이거 안 됩니다. 네, 일대가 같이 묶어져야지 우리가 이것을 부촌이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남도 마찬가지죠. 다 묶어져 있죠. 3구역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뭐 고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낮게 형성되지만 5구역, 4구역, 2구역, 1구역 어떻습니까? 패키지죠, 패키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패키지가. 묶어야 된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계속 해야지 이 일대 전체가 부촌화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맞박에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을 볼게요. 아까 서울, 부산이라고 했죠. 부산을 보시면은 더뎌요, 굉장히. 부산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안 나옵니다. 왜? 이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서울에서 겪었던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어요. 동의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지금 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남천동하고 우동도 보시면은 없어요. 여기는 뭐 지금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이고 우이구역. 왼쪽에 보시면은 하나가 있죠. 여기는 3호가든 아쿠로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뭐 자이 1, 2단지 있고 많이 없습니다. 부산은 이렇게 전체를 다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보시면은 센터 사만이라고 있어요. 이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짓. 뭐 하냐? 보니까 여기는 리모델링 한대요. 이 바보죠? 리모델링 왜 합니까? 기다려서 재건축해야지. 밑에 보시면 동부 있습니다. 동부는 이거 기다려서 뭐 한답니까? 재건축 한다고 하죠. 여기는 리모델링 안 하죠. 왜? 리모델링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가치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에 누가 살고 싶습니까? 누가 거기에 입주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센터 사망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바보짓하고 온 거야. 자기들끼리 가치를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대를 다 묶어서 패키지로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정비를. 네, 구역 전체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정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보짓을 하는 단지들이 꼭 있습니다. 부산에 보면은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인내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네,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를. 그래서 이 인내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우삼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동.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일대를 다 묶어야 됩니다. 이 일대가 어떻습니까? 일대 다 묶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일대도 다 재개발, 여기는 뭐 안 되겠지만 연안이 안 되니까 다 묶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묶어서 할 때가 우3구역이 같이 빚을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입주 물량, 분양, 이거 신경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지금 새 아파트들 등장을 하죠. 그럼 다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뭐 재개발한다 그러면은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 민원 넣고 뭐 그 난리 틀면 안 돼요. 항상. 왜? 구역 전체가 의미있게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부촌을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광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안리도. 네, 지금 보시면은 일대가 다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붙어서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띄워져 있죠. 자꾸 이렇게 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안 A구역, O구역, 밑에는 광안 S구역도 있죠. 예, 여기는 S구역. 이렇게 아까 서울도 보셨죠? 다 뭉쳐져 있죠. 이렇게. 근데 다 띄엄띄엄이 이래 있습니다. 띄엄띄엄이 있으면 안 좋은 게 무엇입니까? 전체가 패키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패키지가 안 되죠. 패키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 패키지 정비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구역을 묶어서 네, 이게 좀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봇대도 하수구도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에 20년 전에 겪었던 거를 지금 겪고 있어요. 왜? 동의율이 안 나옵니다. 동의율이. 사람들이 바보죠. 바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고 나서 지금 정비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내가 죽고 나서 해라. 재건축은 내가 죽고 나서 해라. 그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정비가 안 된 이 낡아빠진 빌라촌 아니면 허름한 무너져가는 아파트를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죠. 물려주더라도 양심이 있으면 새 아파트 물려줘야죠.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된 아파트, 정비된 구역을, 정비된 땅을 물려줘야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은 개발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깨우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무식한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동의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동의율이. 동의율이 안 나와서 서울이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엄청나게 극대로 벌어졌던 거를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부동산은 개발이라는 부분들을 절대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 동의율은 일주일에 7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일주일 만에. 이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이 아파서 감사합니다.